문갑식의 진짜 TV입니다. 여러분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죠. 1950년 1월 12일 미국의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에치슨이 전 미국 기자협회에서 행한 연설, 즉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연설 도중에 미국이 어느 선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그 방어막을 치는가를 밝힌 선입니다. 알래스카부터 알류산 열도, 그리고 일본 본토와 사개섬, 그리고 한국은 쏙 빼놓은 채 대만도 뺐죠. 그리고 밑으로 넘어가서 오키나와 필리핀, 이 선을 잇는 것을 미국의 방어선이라고 처음 구상을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별다른 방어 의지를 보이지 않자 에치슨 장관의 기자회견이 있었던지 정확히 5개월 보름 만에 북한이 6.25 기습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넘도록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 1950년에 에치슨 라인을 연상케 하는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이가 북핵 협상을 할 때 혹시 장사꾼인 트럼프가 미국을 겨냥하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일본을 겨냥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져왔었죠. 저희가 그 2년 2개월 동안 현 정권이 집권하도록 내내 의심을 가져왔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었는데, 불행하게도 트럼프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즉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주고받은 기자들과의 문답 가운데 그는, 즉 북한의 김정은은 미국에 경고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3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만일에 한국이 무력 위협을 받으면 유엔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개입한다는 한미동맹, 즉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원칙을 무시한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3차례나 단거리, 즉 쇼트 레인지 미사일이라고 했는데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은 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25일 날 미국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죠. 이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 위반으로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의 탄도미사일이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혹은 일부러 트럼프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점점 의심이 깊어지는데 트럼프는 또한 책임을 우리 한국에다가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 기자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즉 남북한 양측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 라고 밝혔죠.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2발이나 쏘면서 도발을 한 것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 군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북한은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자마자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트럼프가 도대체 정신이 돌았나? 왜 저런 말을 할까? 그럼 첫 번째가 내년에 있을 재선, 미국 대통령 재선에 북한 문제를 더 이상 변동 요인으로 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계산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예 그냥 그 김정은과의 관계를 프렌드, 즉 친구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즉 끝까지 버티기 전술이 드디어 먹힌 거 아니냐. 만일 그 전술이 먹혔다면 제일 큰 피해자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요, 아주 불길한 뉴스가 오늘 아침에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이라고 있죠. DNI, 댄 코츠라고 미국에는 여러 이제 그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국가정보국은 그 중에서 최상위 클래스의
기구면서 여러 정보 라인들을 다 이렇게 취합하는 기구 역할을 하는 댄 코츠 국장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고 발언하자 경질시켜버렸어요. 해임. 댄 코츠 국장은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잘 알고 지내고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은 인물인데 트럼프는 자기 트위터를 통해서 존경받는 존 래트클리프 텍사스 하원 의원을 D&I 국장으로 지명할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 그러면서 댄 코츠 전 국장은 현 국장이죠. 8월 15일 우리로 지금 광복절에 퇴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갑자기 댄 코츠 국장을 갑작스럽게 해임한 이유는 댄 코츠 국장이 상원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북한 지도자들의 핵무기를 정권 생존의 필수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핵미사일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나는 김정은과 친하다. 그들은 우리에게 도발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을 댄 코츠 정보국장이 정확하게 짚어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댄 코츠 국장을 해임시켜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의 상황은 북중러 북한, 중국, 러시아 동맹에 대항하는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자기들 선에만 넘지 않는다면 용인할 자세를 벌써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정보국마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정보국의 최고 수장을 단칼에 날려버림으로써 이제 후임으로 임명되는 정보국장들은 실제 정보와 다르게 발언할 수밖에 없는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본하고 한국은 거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핵심 반도체 3가지에 대한 소재로 불과 3가지인데도 이렇게 나라가 뒤숭숭한 판에 만일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이제 좀 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이나 수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지정하는 절차인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된다면 한국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가 수출이 지지부진, 수입을 잘 해오지 못하는 것과는 비교가 다르게 거의 경제 불황 내지는 경제 붕괴 수준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 정권은 일본을 자극하지 못해서 최근에 그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국이는 계속해서 트위터로 또는 페이스북으로 일본을 자극하는 발언을 연달아 하고 있고, 가뜩이나 양은 냄비 같은 한국인들은 그 선동에 속아넘어서 벌써 반일 지지율이 80%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일에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겹쳐진다면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인 동맹은커녕 거의 외교 단절 직전 사태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북중러 동맹에 대항할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북한과 맞서야 되는데, 그나마 현재 있는 정권은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종북 굴종 정권이죠. 전 이걸 보면서 안보에서 뺨 맞고 경제에서 뒤통수 맞는 현 정권이 2년 2개월 동안 진짜 이런 결과를 노리고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온갖 책략과 행동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진짜 지울 수 없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평양 다녀오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해봤자 결국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사실상 인정해주는 결과가 나왔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할 나라라는 인식을 굳게 갖고 있고, 자연스럽게 한미일 동맹을 해체시킨 것이 바로 2년 2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해왔던 구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홀로, 만일에 그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홀로 맞설 수밖에 없는데, 홀로 맞선다? 그럼 과연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력이라든가 우리의 자원이라든가 우리의 경제력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죠. 다만 국민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처럼 나라가 전망의 위기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오로지 반미에 반일에 쏠려 있고, 일본 제품 사지 말자, 뭐 일본 영상은 침범하고, 뭐 일본 뭐 맥주 안 마시고 이런 데만 온통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국민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 반일 지지율이 80%가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거예요. 이러는 사이에 북한이 만일에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또 조국 씨처럼 이런 슬로건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단어가 등장할 게 뻔하죠. 세상 누구에게 물어서 전쟁을 원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평화라는 말 자체가 허구예요. 김정은과 같이 지내는 게 평화입니까? 그건 평화가 아니죠. 억압이고 독재고 전횡이고 파시즘적인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평화라는 달콤한, 우리 약에 당의정이라고 있죠. 설탕을 얇게 입혀서 약의 쓴맛을 없애주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 둔갑을 시키는 거죠. 본질을 호도시키는 거죠. 전쟁이냐 평화냐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죠. 그런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1945년 광복을 맞은 이후 74년 동안 세계 10대 무역 수출 국가로 키워온 이 덩치 크고 먹음직스러운 나라를 전쟁광 3대로 일관해오고 자기 주민들 학살을 일삼듯 해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게 통째로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 공산화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 미국이란 나라도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참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트럼프가 좀 낙선했으면 좋겠어요. 이 트럼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나도 크게 날 것 같은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트럼프라는 인간은 이제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저에게 여러 연락을 주시는 메일을 보내신 분들의 의견,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바처럼 트럼프는 개신교의 신자고, 그렇기 때문에 평양을 과거처럼 교회의 성지로 만드는 것이 꿈이다라고 하는 주장에 저도 한때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한번 방송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상황은 트럼프는 지금 자기에게 반대하는 모든 미국의 보수파들을 다 날려버리고, 제가 보니까 존 볼튼 국가보훈 장관도 이제 목이 성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딱 보면 다음 차례는 그 사람인 것 같은데, 느낌상. 댄 코츠 D&I 국장 같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북한을 오히려 자기 선거에만 유리하게 장사꾼 기질을 버리지 못한 채 마구 이용해 먹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국의 북한을 이해하는 발언, 그 다음에 일본의 강경하기 그지없는 자세,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역시 흥분해서 광고를 하는 자세, 여기에다가 현 정권의 실세들이라는 사람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연속해서 국민들의 감정을 선동질이 뭡니까? 부채를 이렇게 불 잘 붙어라 이렇게 하는 게 선동질이죠. 선동질을 하면
흥분하기로 세계에서 둘째가 나면 섭섭해할 한국인들이 마침내 불은 저쪽에서 하는데 이쪽만 보고 있어요. 불은 저쪽에서 늑대들이 다가오는데 이쪽만 보고 있어. 그러다가 송두리째 잡아먹힐 위기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이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답게 우리나라의 안보의 기강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사기가 떨어진 군인들을 좀 그거 하고 눈치만 보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 요직 인사들을 좀 믿음직한 우리의 무장들로 바꿔서 만일의 사태에 미국이나 일본이 돕지 않더라도 한국군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 싸울 의사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곳곳에서 홍수를 받나 붕괴된 것 같은 우리 안보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정신무장을 똑바로 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새 유튜브에서 제일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대한뉴스라고 있었죠, 예전에. 극장 가면 이렇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알려주는 것들. 그런데 최근에 본 것이 이제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그 이듬해 유경수 여사의 어머니, 즉 박근혜 대통령으로 치면 외할머니 생신이 청와대에서 있었는데 그 장면이 한 50분간 방송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75년 초에 지금으로부터 무려 24년 전에 박 대통령이 인도와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인도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야, 24년 전에 참 그 새마을 운동 한참 진행할 때 그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은 남북 관계, 한일 관계, 한미 관계만 보지 않고 아시아에서 인도라는 나라를 저렇게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거나 아주 짧은 대화인데 제가 그걸 보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장덕진 장관이 그 축하 노래를 하는데 지금 TV조선에 있는 우리 그 장덕진 장관의 아드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서 또 이런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도 봤다고 그러면서 자기 선친께서 아주 목소리가 우렁차셨다고 하는데 그 영상들 진짜 꼭 한번 보세요. 1975년 2월 23일인가 그 대한뉴스인가 보면 이게 나오는데 야, 24년 전에 그 못 사는 나라의 지도자는 전 아시아의 판도를 논하고 있는데 24년 후에 우리의 지도자는 기껏해 외치는 게 반일 선동, 대북 굴종.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삐끗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나락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겠구나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전쟁이 나건 공산화가 되건 저는 관계없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살 만큼 살았어요. 내 운전이 60인데 다만 자식들이 불쌍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저런 멍청한 지도자를 만나갖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결국 망하고 마는구나. 망하는 길을 구태여 밟고 마는구나. 라는 후회. 해봤자 뭐합니까? 후회라는 건 항상 때려진 거죠. 지금 그 반일 그 노름에 같이 춤추는 개돼지 여러분들 제발 자중하시고 반일보다 더 큰 위험이 그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제발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TV는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특종이나 뉴스 뒤에 가려진 새로운 뉴스 그리고 새로운 시야 스토리를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우리 월간조선 기자들 힘내게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